나중에 좀 병원에서 좀 물어보기 애매했던 질문들 제가 원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네, 그럼요. 안 해도 되죠. 근데 아마 작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걸로. 그게 아마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림프액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밑으로 빠져주는 것을 우리가 붓기라고 말했던 림프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 빠지는 방식을 생각하는데요. 림프액의 순환을 도우면서 순환이 좋아지면은 좀 얼굴이 붓기가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좀 작아진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얼굴이 작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연조직이 좀 눌리면 잠깐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를 저는 작아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눌러서 나는 작아졌는데 그럼 윤곽수술 안 해도 되죠. 모르겠어요. 저는 안 작아질 것 같아요. 이걸 해서 작아질 뼈라면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운동하다 보면 저희가 막 무거운 거 들려고 얼굴에 힘이 올리잖아요. 작은 혈관들이 지혈되어 있을 텐데 윤곽수술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미세출혈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자제를 부탁드리는 것도 있고, 일주일 정도면은 수술 후에 출혈 우려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자제하고 난 후에는 운동하시는 건 크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각턱 부분에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뼈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끝에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자라는 경우는 있지만 뭐 이만큼을 잘랐는데 이만큼이 다 자라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도마뱀 같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각턱 부분은 수술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CT를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고드름처럼 조금씩 자라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경우에도 만져본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일부 피질골이 재생성되면서 약간의 고드름 같은 모양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장난처럼 들리시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엄마가 몰라야 된다, 남편이 몰라야 된다. 그러면 수술이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거 모르면? 저는 그거를 약속해드리진 않아요. 뭐 수술들을 그렇게 하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제 가족이 수술하고 오면 저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MRI는 자성을 이용한 검사예요. MRI 검사를 할 때는 모든 금속을 제거하고 검사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 박은 핀을 제거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티타늄이란 재질은 이 자성의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매우 약한 자성을 가진 재질이라고 말해요. 쇠라든지 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 티타늄은 MRI를 찍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영상에도 방해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경이요? 뭐 오래 썼더니 변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측해보건데 그 전에는 관심 없던 외모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고, 혹은 그간 예측하지 못한 만큼의 노화가 진행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누워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아래쪽으로 바꾸죠. 중력이 이런다면 이렇게 되면 중력이 이쪽 방향에 영향을 받는 건 맞겠지만, 이런 중력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안 쳐질 수 있게 수술을 해야죠. 누워있어야지 안 쳐지는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윤곽 수술을 했다고 해서 교정이 꼭 필요하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교정은 사실 치아의 교합을 바꾸기 위한 수술이잖아요. 이 겉의 모양을 바꿨다고 교합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합이 안 맞다면 교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교합이 맞는 상황에서 윤곽 수술을 했다고 교정이 필요한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경우는 돌출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치아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온 분들이 입이 좀 나와 보이는 경우 교정해서 치아가 들어가면서 얼굴형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뭐 교정으로 윤곽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주나 흡연은 몸에 해롭죠. 수술 후에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이 말초 혈행을 저하할 수가 있어요. 말초 혈행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하면서 만들었던 절개창이라든지 뼈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염증이라든지 어떤 감염의 우려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은 한 달 정도를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아마 말려드릴 거예요, 오시면은. 근데 CT를 보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한쪽이 정말 막 저명한 차이가 있다, 한쪽만 수술도 가능하죠. 그럼 이걸 수술하면 여기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건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똑같음을 만들 수는 없고 개선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저명한 차이를 가진 분은 아주 드뭅니다. 사실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내 눈에는 이만해 보이는 그런 차이들이 모두가 갖고 있어요.
모두의 얼굴 안에는 비대칭이 있는데 각자 자기의 비대칭을 안고 있는 거죠. 보통은 양쪽 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한쪽은 많이, 한쪽은 조금 덜. 이렇게 해서 보정해 나가는 게 대칭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로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